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 낮 경기 조합을 보내드릴 텐데 잠시만요. 낮 경기는 무리해서 가진 않습니다. 두 조합만 갑니다. 두 조합만. 그래서 메인 하나랑 배당 조금만 높여서 한 중배당 정도. 이게 어제도 이제 그 뭐지 맨시티가 비겨줬어야 했는데 그 PK 마르무시가 놓치는 바람에 그 무승부도 배당이 꽤 높았거든요. 어제 한 12배인가 13배?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해축 1, 2순위는 적중을 했잖아요. 잘 골라가서 호펜하임도 오버가 났고. 그래서 도르트문트 프렌하고 브레멘을 원래는 이제 중복으로 잘 안 가는데 어제는 시간대가 나눠졌기 때문에 저 호펜하임 1순위는 미리 시작하는 경기. 그리고 2순위는 이제 저 도르트문트인가 그 브레멘을 그 주축으로 잡고 이제 릴 마르세유까지 해서 2순위까지 적중을 했고 이제 언오버가 너무 많이 보여서 언오버도 이제 시간대별로 나누고 뭐 하다 보니 뭐 호펜하임 오버를 이제 또 주축으로 뭐 2배 이상짜리만 또 묶고 낭트 언더까지. 근데 이제 낭트 언더에서 털릴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 낭트에서 이제 장크트 언더도 배당도 괜찮았어가지고 이제 잘 잡았었는데 두 배 이상짜리 묶은 그 18배짜리도 낭트, 그 5경기에도 낭트, 그리고 고배당 중에 배당이 제일 적긴 하지만 그것도 12배였나? 아무튼 그것조차도 낭트. 그래서 어쨌든 중복이 많이 꽤 있었어요. 어제 스트라스도 꽤 있었고 중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에 2골을 넣는 바람에 그 PK까지 해서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비기거나 이길 수 있었던 경기, 뭐 낮 경기도 어 미토가 극장으로 이겨줬는데 이제 제프가 PK를 놓치는 바람에 어제 PK 때문에 두 조합이 날아갔죠. 그래서 물론 운도 따라줬습니다. 어제 어딨냐 릴도 보니까 후반 막판에 골을 넣었고 뭐 산푸이로나 비셀고베가 이제 극장골을 넣어준 건 가시화가 털려서 어쩔 수 없었고 해서 어쨌든 어제 해축도 좀 무리하게 가긴 했는데 그 고배당 그 낭트만 적중됐으면 어제 다 이제 10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좀 대박이 터질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제 작정하고 좀 노린다 했었죠. 뭐 방송에서 공개를 못하긴 했지만 딱히 공개할 만한 그런 조합이 없더라고요. 뭐 해봤자 3무 정도 했는데 그것도 불확실해서 이제 그냥 조합으로만 나간 거고. 제가 이제 물을 잡지 말아야 적중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낮 경기도 무승부가 보이긴 하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무승부가 하나 보일 때 정도는 뭐 승패나 언어보랑 묶어가는 게 괜찮긴 하지만 무가 너무 많이 보일 때는 물론 가끔씩 얻어 걸리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3무로 이제 번외로 묶든가 그러니까 2무 하면은 배당이 높긴 하지만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배당을 더 높여가지고 금액은 좀 줄이고 그냥 던져놓은 셈 치고 그냥 관전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2무면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가게 되거든요.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아마 무승부는 당분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축이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라 안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미축이나 낮 경기부터는 6월부터는 좀 그렇게 가겠습니다. 무승부는 좀 버리는 식으로 이제 소소하게 그러니까 최소 3무를 섞으면 이제 3, 40배가 된다는 얘기죠. 참고하시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분석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 경기 어제 너무 좋아 보여서 무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고 자 오늘 경기도 나름 괜찮은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야마구치하고 야마가타인데 야마구치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야마구치가 지금 3연패기도 하고 홈에서 워낙 이긴 적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야마가타가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잘 안 지다 보니 그래도 이게 무승부가 유력한 입장에서 볼 때는 야마가타 프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야마가타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그 야마구치가 어쨌든 이제 뭐 득실도 야마가타보다는 조금 딸리고, 그래서 홈에서 승률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야마가타 프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오이타 바렌나도 오이타가 보니까 홈 무패더라고요. 그리고 바렌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최근에 패배가 거의 많이 없긴 합니다만은 도야마전도 결국엔 역전승을 한 거고, 최근 원정 3경기 무패긴 하지만 무가 너무 많고, 오이타가 어쨌든 홈 무패라는 걸 좀 더 높게 봐서 저는 뭐 바렌나가 뭐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오이타가 워낙 이제 득점은 저조할지언정 바렌나보다 실점이 아주 적기 때문에, 특히 홈에서의 실점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실점 3승 4무고. 그래서 바렌나도 원정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최근에 뭐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꾸준하게 실점이 있다는 점, 그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오이타 프렌 보는 게 맞지 않나. 프렌으로 갑니다. 프렌. 그리고 가와사키 세레소는 세레소가 최근 원정 비셀고베전도 역전을 했고 지난 요코마리까지 이기면서 3연승입니다. 가와사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불안해요. 매번. 지난번 요코하마 FC전도 역전을 해서 이긴 거고, 가시마한테도 역전 당하고, 그 전에 요코하마전도 3대3, 아니면 홈에서 이제 교토상가한테 졌던 걸 생각하면 이기든 지든 골은 넣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레소도 원정에서 워낙 득점력이 많기 때문에 오버 찍는 게 마음 편합니다. 요거 괜히 또 프렌 가려다가 홈팀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가와사키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순위로 볼 때는 세레소가 조금 더 위에 있긴 한데 실점이 좀 적고, 가와사키가 특히 홈에서 1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오카야마하고 니가타, 이게 오늘의 이제 가장 저한테는 고민됐던 경기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니가타 프렌 보지만 배당 대비 아주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배당이 그래도 한 번 빠졌을 때도 1.4, 한 번 더 빠져서 1.36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 오카야마가 최근에 못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지금 4경기 연속 득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제 홈에서 한참 무패를 달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4승 2무. 그러니까 홈 성적이 4승 2무 2패인데 그 2패가 최근이거든요. 근데 지금 홈에서도 연패 중이고 6경기 승리 없고 그렇긴 한데, 예전에 그래도 홈에서 이겼던 전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겼을 때 전적들을 보면 홈에서 실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실점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뭐 니가타가 최근에 산프이로도 잡고 뭐 가시와나 비셀굽의 상대로도 안 지고, 그래서 지난번 우라와전도 비기고 니가타가 유리한 건 맞지만, 이게 뭔가 오카야마가 오랜만에 승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흐름은 니가타 프렌 보긴 해요, 저도. 근데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은 니가타가 맞긴 하다. 최근 원정 컵대회 포함 4경기 무패기도 하고. 근데 그 리그 초반에 이제 오카야마 성적을 좀 보셔야 돼요. 그때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4승 2무 할 때. 다 무실점으로 이겼기 때문에 대부분. 최근에 득점만 좀 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요거는 프렌 보지만 그냥 건너뛰세요. 뭐 무승부도 유력하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뭐 몇 경기 없죠. 11경기이기 때문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포항. 자, 포항 광주. 지난번에도 포항이 한 건 해줬는데, 일단 광주가 지난 수원FC 승부차이까지 가서 졌습니다. 컵대회. 포항은 이제 연장까지 가진 않았고, 근데 이제 둘 다 원정을 갔다 왔던 입장이고, 포항은 수원FC를 잡으면서 홈에서 나름 그래도 성적이 꽤 좋아요. 김천 상무전 빼고는 3연승도 했었고,
근데 이제 광주가 지난 전북전에 골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원정 울산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은근히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가 좀 있습니다. 광주가. 그래서 요거는 포항 승무 보는 게 맞다. 웬만하면 포항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광주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기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 승무로 본다. 왜냐면 승점도 지금 같더라고요. 득실도 비슷하고 승패도 같고. 다만 이제 광주가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하고 FC 서울. 요거 보니까 FC 서울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최근에. 일단 대구한테 FC 서울이 상성에서 좋진 않아요. 최근 대구가 이제 서울 상대로 좋습니다. 2승 3무로 이제 무패 중이기도 하고 무가 좀 있어서 그렇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이게 그때 컵대회 김해시청부터 지금 6경기 연속 득점 중인데 실점도 꾸준해요. 그래서 지난번 안양전도 2대2 지더라도 이제 한 골은 넣지만 최근에 이제 대부분 오버였죠. 그래서 대구 서울은 오버로 접근하느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서울이 워낙 요새 득점력이 저조해요. 지금 서울도 리그만 보면은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패배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중간에 한번 3연패도 했었고 최근에 안양전 한 골 말고는 4경기 중에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 경기. 포항, 전북, 대전 다 골이 없어요. 뭐 상대가 강한 것도 있죠. 그래서 0대0 또는 1대0 승부였는데 대구가 워낙 득점력이 좋다 보니 서울이 이 흐름을 좀 깨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원정이라서. 그래서 저는 대구 프렌을 보지만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뭐 배당도 대구 프렌이 상당히 좋고 한데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긴 합니다. 왜냐면 대구도 어쨌든 홈에서 울산, 안양, 대전 3연패도 했었고 제주야 워낙 원정 성적이 안 좋아서 제주 이긴 것 같고 대구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가 제주전을 빼면은 사실 최근에 이긴 경기가 없어요. 초반 말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기 때문에 포항 승무로 포항이래죠. 대구 프렌 보기에는 살짝 배당 괜찮긴 한데 애매합니다.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산 인천. 자, 이 경기 누가 봐도 인천 승이죠. 근데 오늘의 이제 낮 경기 약간 뭐 컨셉이라고 얘기하자면 낮은 배당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가 타도 배당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거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이 뭐 울산 컵대회 0대3으로 졌지만 리그 보면은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지금. 안산이 13인데 인천이 9승 1무 1패로 1위입니다. 득실도 너무 차이 나요. 너무 차이 나고 실점도 최소 실점에 인천이 밀릴 게 하나도 없다. 안산이 그렇다고 홈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안산이 최근에 경남도 잡고 이랜드도 생각보다 순위가 높거든요. 지금 4위인데 뭐 인천보다는 실점이 많긴 하지만 원정 가서 비겼습니다. 안산이 이랜드 원정. 그때 이랜드도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했잖아요. 불안하다고. 결국엔 비겼고 최근에 안산이 뭐 홈에서 부산한테 3실점도 하고 충남 아산 원정도 3실점. 실점이 많을 때는 꽤 많은 실점을 하는데 지금 흐름을 그래도 탔기 때문에 너무 인천승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지금 4경기 연속 3득점 중이거든요. 인천이. 이럴 거면 저도 인천승은 보긴 해요. 아마 분석 결과에 인천승으로 적어뒀는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경기도. 지난번 얘기를 하자면 인천이 충북 청주한테 이제 역전승을 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홈에서. 그 경기도 배당이 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안산 원정이니만큼 아무리 최근 4경기 연속 3득점 하고 한다 하더라도 특히 국내 경기 일본 뭐 호주까지 이 유럽 리그에 비해서 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1위라고 해서 뭐 웬만해선 잘 안 질 거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언제든 질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3대 0의 그 4경기 연속 스코어 저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안산도 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원정에서의 인천 성적 보면은 화성 FC도 1대 0 승리가 있었고 무조건적으로 뭐 모든 경기 다 그 정도로 이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인천 승보지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충북 청주. 자, 전남이 지금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웬만한 경기들은 다 원정 경기다. 홈에서 딱 한 경기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충북 청주나 전남의 특징이 홈에서 경기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원정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남은 워낙 이제 흐름이 좋고 최근에 성남까지 잡았기 때문에 6경기 무패 중입니다. 원정 5경기 포함. 근데 이제 충북은 지난번 부산한테 0대2로 지고 그 전에 이제 이랜드도 잡고 삼성하고 비기고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때 뭐 아까 인천 얘기도 하자면 그 배당 완전 역배를 받고도 선제골 넣었고. 근데 그래도 이제 흐름이 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전남이 뭐 지거나 비겼을 경우 제가 이제 분석 결과에 표시는 안 했는데 뭐 보면은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도 충남, 아산, 인천, 최근 뭐 이랜드, 천안시티, 수원 삼성까지 득점이 그래도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무득점 한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경남전하고 이제 지난번 부산전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이제 전남 승이 배당이 빠지니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버를 가시면 됩니다. 이거 한 조합을 더 갔어야 했나? 전남도 오버를 중복으로 가고 뭐 인천도 오버를 노리면서 뭐 오버 조합을 따로 갔어야 했나? 물론 오버를 간 게 있긴 한데 언오버 조합으로만 간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에임의 도쿠시마는 넘깁니다. 넘겨. 요거는 언급도 안 할게요. 그냥 뭐 진짜 짧게 얘기하자면 도쿠시마가 말이 안 돼요. 그 실점률이 유일하게 이제 리그에서 지금 2부 J리그 2부에서 한 자릿수 실점입니다. 6실점 6실점. 이러면 도쿠시마 갈 확률이 높은데 원정이고 에이메가 또 유일하게 홈 1승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패스하느냐? 에이메의 최근 흐름 때문입니다. 에이메가 최근에 진 적이 별로 없어요. 홈에서 못하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진 적이 후지에다 경기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승부예요. 지금 3연속 무승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쿠시마 승을 가기에는 도쿠시마도 원정 지금 연승 중이라 3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냐. 승무에서 막 너무 고민되다 보니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뭐 에이메가 첫 승을 할 수도 있고. 자, 다음 수원FC하고 대전 갈게요. 자, 수원FC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아직도 원정 무패입니다. 지난번 전북한테 이제 졌는데 아쉽게 컵대회. 수원FC도 광주한테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서 떨어졌죠. 근데 수원FC의 특징이 뭐냐면 원정에서는 1승이 없어요. 근데 홈에서는 1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홈하고 원정 성적이 많이 차이가 나고 이 득점이 홈에서 그래도 거의 꾸준하거든요. 무득점했던 경기가 그 초반에 서울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득점을 하다 보니 대전도 최근에 뭐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원정 무패고 리그 경기만 봤을 때 지금 3승 3무로 6경기 무패고 다 좋은데 그래도 전부 대전이 원정에서 득점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뭐 2득 3득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최근에 전북한테 한 골 넣어서 그렇지. 그래서 수원FC 정도면 대전이 뭐 2골 넣을만 하고 수원FC도 김천상무 역전했던 거 생각하고 최근에 뭐 대구도 잡았던 거 전북한테 지긴 했지만 선제골 한 골 넣었던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거 뭐 대전이 프레 받았으면 가겠는데 수원 프레는 좀 애매하다. 배당이 너무 낮고 예전에 김천상무전처럼 그 정도의 프렌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배당이 비슷하니까
이건 언오버로 가야 된다. 오버 봅니다. 오버. 수원FC가 이기든 대전이 처음으로 이제 원정 패배를 하든 무패 흐름을 이어가든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오버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김포 이랜드. 사실 이게 오늘 시간대가 좀 나눠져 있어요. 2시 2경기, 3시 2경기, 뭐 4시 쪽에 한 4경기,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3경기. 그래서 약간 4-4-3으로 뭐 전술처럼 나눠져 있는데 뭐 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LADBC도 마지막 경기니까 이제 동시간대 하고, 그리고 라리가 2시, 뭐 세리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새벽 거의 4시쯤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제 조합을 제가 원래 중복으로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 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어제는 이제 딱 20경기밖에 없었고 시간대가 나눠져 있다 보니 이제 순서대로도 가면서 교체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다리가 좀 안 맞아서 운이 안 따라줘서 이제 낭트 때문에 이제 고배당 3개가 동시에 다 날아갔는데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이게 중보로 갔을 때 문제점이긴 해요. 되면 다 같이 되고 틀리면 다 같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거 감수하고 간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들이 많이 안 남아 있어서 막판이라 어쩔 수 없었다. 자, 김포 이랜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습니다. 뭐 김포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도 더 높고 하긴 한데 이 김포의 특징이 실점이 좀 적고, 뭐 이랜드도 실점이 적어요. 대신 이제 득점이 더 많기 때문에 득실도 더 좋고 한데, 일단 이랜드가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지 원정 성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정에 좀 불안감, 그리고 김포가 어쨌든 최근에 컵대회 포항까지 잡으면서 화성FC전 이후 연승, 그리고 그전에도 홈에서 쉽게 잘 안 졌거든요. 그리고 이랜드가 어쨌든 지난번 안산전 비겼다는 게 좀 큽니다. 뭐 컵대회 일정이 없어서 체력적으로 좀 유리하긴 한데, 이랜드도 보면 원정에서 실점이 꾸준했다는 점 봤을 땐 무 봅니다. 무 보거나 건너뛰는 게 요건 맞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이 무승부를 보는 게 요거 한 경기밖에 없었잖아요. 뭐 승무 보는 건 있었는데 이제 딱 한 경기 무승부를 보는 게 이거밖에 없긴 했는데 이제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무승부 적중률이 좀 떨어지고, 어제 마인츠 무 잘 잡고 마인츠 무를 뭘 섞어갈까 하다가 이제 크리스탈 무를 섞어 갔는데, 아니 그 맨시티가 그거를 비기나? 그거를 지나? 비기지도 못하고. 난 크리스탈이 요새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골도 못 넣을 줄 몰랐네. 그리고 왜 마르무시가 PK를 찬 거야? 뭐 홀란드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더 다른 선수가 차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마르무시가 뭐 이적, 물론 요새 뭐 골도 좀 넣고 하긴 합니다만은 아예 그 키퍼가 먼저 뛰는데 그걸 그냥 거저 막으라고 차준 것 같던데. 거의 느낌이. 그래서 이 무승부는 당분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 가고 싶으면 3무로 가야겠다. 아예 버리는 개념치고,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는 없으니 그런 결단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프렘 보는 경기, 뭐 승패 보는 경기들 있는데 배당 낮은 것들은 좀 자제를 하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높은 걸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섞어서 두 조합만 갔다. 그리고 오늘 해축이 33경기인가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10경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미축을 건너뛴 것도 있고, 뭐 미축은 당분간 이제 뭐 해축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애초에 뭐 한 적도 별로 없긴 해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한 3시에서 4시쯤 오려고 하는데 이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 어제처럼 마무리하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늦게 와서 그런 건데 오늘은 어제처럼 늦게 오진 않고 아무리 늦어도 5시 전에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낮 경기는 그냥 소소하게 가시고, 해축에 좀 해축은 아직 분석 전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9시 반 경기 얘네 따로 묶어야 될 것 같고 2시 경기 따로 묶고 3시 경기 따로 묶고 오늘은 그냥 시간대별로만 묶든가 교차로에서 가기에는 시간대 텀이 워낙 크고 9시였다가 이제 뭐 그 중간에 EPL 빼면은 바로 2시로 건너뛰기 때문에 어제처럼 어제 그래서 이제 호펜하임 오버를 안 그래도 꾸역꾸역 간 건데 잘 갔던 것 같아요. 뮌헨이 진짜 나는 호펜하임이 그래도 골을 넣어준다는 생각이 오버를 간 건데 뮌헨이 득점이 진짜 안 나왔으면 아슬아슬했다. 3.5 오버기 때문에 브레멘은 너무 이제 무난했고 도르트문트도 좀 아슬아슬했죠. 차라리 4.5 기준 쟤네가 4.5 받지 않았나? 차라리 언더를 좀 언오버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도르트문트가 이제 다득점을 할 땐 좀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어쨌든 좀 운도 좀 따라줬다 보여집니다. 해서 고배당 날아간 건 좀 아쉬운데 무승부랑 오늘 낮 경기부터 다시 한번 좀 낮 경기를 아주 소소하게 2점만 갔기 때문에 해축에 좀 힘을 실을게요. 그래서 해축은 어제처럼 고배당 노려야죠. 어제는 작정하고 그냥 1, 2순위 빼고는 다 거의 고배당이었습니다. 무승부는 이제 거의 자제할 거기 때문에 고배당 위주로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좀 있다가 지금 1시 좀 넘었으니까 빠르면 4시 늦어도 5시에 놔서 오늘 33경기이기 때문에 30분은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안에 좀 마무리를 하겠다. 아무리 짧아도. 그래서 조합은 방송 키기 전에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방송 후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 어제처럼. 그래서 늦지 않게 9시 반이니까 뭐 최소 8시 반. 8시까지? 늦어도 8시 조합은. 진짜 빠르면은 방송 키기 전이니까 뭐 한 5시 전에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송을 좀 늦게 킨다. 그러면은 아마 구매를 이미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구매할 때 배당이 계속 바뀌다 보니 좀 빨리 구매해야 될 필요성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낮 경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잘 골라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프렌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배당을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이따 해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